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쯤에 도착했는데 집에서 오늘까지 좀 쉬려고 하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촬영에 나왔습니다. 해약세대 복층이 있다고 해서 촬영에 나왔는데요. 하루 만에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변심이래요. 계약을 하셨다가 하루 만에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해약을 하셨다라고 해서 촬영에 나왔는데요. 이 집이 현재 3천만 원 또 할인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역세권인데다가 할인까지 하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복층 이제는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급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야당동에 공급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신축을 건축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매물 중에서 할인도 좀 하면서 요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집들부터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층을 찾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고 나와서 직접 둘러보셔도 좋을 만큼 괜찮은 집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또 촬영을 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또 나와서 둘러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이름의 빌라 4개가 모여서 하나의 대단지를 형성한 신축 현장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지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건축주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 달라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복층은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없는 복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층, 복층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조건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가 830m, 그러니까 도보로 한 8에서 10분 정도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입지 조건은 제가 항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신축 빌라 현장은 외장 마감재를 다 라임스톤으로 해놨어요. 보통은 뭐 아래쪽만 한 1층 정도만 파벽이나 이런 걸로 마감을 해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스타코로 마감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무리 신축 빌라지만 좀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된 집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대기까지 전부 다 외장 마감재를 라임스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좀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시간이 지나도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엘리베이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계단 5칸을 올라와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폭이 살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신발장을 3칸씩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띄움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은 그냥 밀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복도식 구간에 방 2개, 욕실이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방인데 작은 방 치고는 작지 않은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00에 29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 안쪽을 보면 살짝 이렇게 돌출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가구 배치할 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방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3300에 한 30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이 방 역시 쓸만하고요. 그런데 이 방도 살짝 돌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방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저쪽이 레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깥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놨고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환풍기는 흰펠사의 제품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는 안방 욕실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죠. 여기가 계단 자리예요. 그래서 보통의 복층으로 올라가는 그 옆에 문을 달아 놓는 서비스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어보면 안쪽까지 공간이 꽤 여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짐 보관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따라 들어오면 거실인데, 거실의 폭이 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넓은 편인데, 제가 왜 더 그렇게 느꼈냐면, 이 소파 자리 뒤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리인데요. 보통 이렇게 계단 자리가 이쪽에 있으면 거실 폭이 줄어듭니다, 많이. 그런데 여기는 방 두 개도 크게 잘 살려놨고, 복층 계단을 설치해 놨는데도 거실 폭이 넓어서 확장을 잘했다, 설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 쪽에도 당연히 있고요. 채광이 상당히 좋은 건 남서향으로 배치도 되어 있고요. 앞이 다 터져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채광도 좋고 뷰도 좋은 그런 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입니다. 채광은 다시 보면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요. 정말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주방은 추가 식탁을 놔도 되고요, 놓지 않아도 됩니다. 놓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의자만 갖다 놓고 쓰시면 되고요. 추가 식탁을 놔야겠다 그러면 이 앞으로 4인용 식탁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 채워져 있고요. 기본적인 상하부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냉장고 2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환기창 아래쪽에 보면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기창 뒤로 보면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집은 저 멀리 비켜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서 보는 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여기까지만 딱 상부장을 채우고 여기 창을 좀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아래쪽에 식기세척기는 아직 설치 전입니다. 기본 옵션이고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도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채워놨습니다. 다용도실은 여닫이문인데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고 나면 그래도 공간이 좀 남는 여유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면서, 이 다용도실 안쪽 창도 굉장히 길게 제작을 해놨는데요. 제가 볼 땐 이쪽에서 보는 뷰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멀리 보이죠.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데, 이런 식을 다용도실이 아니라 주방 쪽에서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용도실보다는 주방 쪽을 더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여기서 보면 이 가로폭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보통 복층 타입 가서 보면 안방하고 중간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방인데 좀 작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양창으로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파티션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샤워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 넉넉하고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 공간은 아치 형태의 문처럼 되어 있는데 문은 안 달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쓰시는 건데 공간이 꽤 깊어요. 자, 여기서부터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안쪽을 보면 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쪽도 역시 주방 쪽하고 같은 방향이라서 여기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다 살펴본 건데요. 올라가기 전에 층고를 말씀드리면 아래층의 층고는 거실, 침실 라인 모두 2600이 넘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층고로 만들어 놨고요. 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 자리 뒤에 만들어 놨는데요. 자, 올라가는 계단 쪽 한쪽을 보면 난간대죠. 난간대를 다 설치해 놨어요. 손잡이죠. 요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살짝 좀 다리가 불편하시다 이러면 여기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시면 되겠죠. 올라오면 양 옆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우측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복층의 첫 번째 방인데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은 침실로 쓴다면 침대만 들어가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 전용 공간 또는 다른 수납 공간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문을 달아놨죠. 저기는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또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복층도 역시 온도 조절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복층도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맞은편이 두 번째 방입니다. 그런데 이 방은 이렇게 안쪽으로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 넉넉합니다. 그런데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자리는 이렇게 많이 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침대에 들어가실 때 머리만 살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대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네, 혹시 키가 크시다면 여기는 살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은 넉넉해서 좋습니다. 자, 이제 복층의 욕실을 볼 건데요. 복층의 욕실이 또 꽤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샤워 공간까지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넉넉하고 특히 이 환기창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복층의 거실을 보겠습니다. 안쪽에서 볼게요. 전체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옆으로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꽤 넓은 공간이고요. 복층의 층고는 높은 쪽이 2100이 넘고요. 낮은 쪽은 1850 정도 됩니다. 창은 이렇게 남서양 쪽으로 또 배치가 되어 있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크게 있고요. 보조 주방 쪽에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아래쪽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보조 주방에는 개수대 그리고 2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공간이 살짝 남죠. 여기는 이 사이즈에 딱 맞는 냉장고, 미니 냉장고 갖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콘센트를 여기에다 설치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도 내부 공간은 다 봤고요.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복층의 테라스는 여기 와서 전체 크기를 좀 볼게요. 직사각형인데 많이 직사각형입니다. 여기 폭보다는 세로폭이 상당히 넓은 그런 테라스 공간이에요.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고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둘러보니까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이 뒤는 주방 쪽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지만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뒤로도 뷰가 좋고요. 옆은 옆동에 복층 타입의 테라스하고 좀 부딪히죠.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가림판으로 좀 가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도 다 터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거실 방향인데요. 저 앞쪽에 또 다른 동의 복층 테라스하고 좀 부딪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가림판으로 막아서 쓰면 이쪽은 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부분만 막아서 쓰시면 사생활 보호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당동에 있는 역세권
복층 해약 세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약을 어제 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예, 무튼 뭐 변심으로 해약을 한 거니까 어쨌든 계약이 됐다가 하루 만에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3천만 원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도 요 정도 퀄리티에 4억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일반층보다 복층을 더 많이 찾는 추세예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한동안은 복층을 잘 안 찾았는데요. 지금은 복층이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복층들, 남아있는 복층 중에서 괜찮은 집들부터 쭉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역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